안녕하세요. 누막소TV의 누막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남양주시 농지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오나무배 575평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가 경매로 나온 거고요. 우선 제가 이 땅을 좋게 봤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싸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평당 가격이 237만원, 이 가격만으로도 싸다는 점이 느껴졌고, 그리고 주변으로 진저읍, 오나무 해서 신도시들이 점점 둘러싸고 있는 형태, 그런 입지가 있어서 수요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도로와 잘 연결되어 있느냐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옥션을 통해서 물건 상세 명세서를 보시면 4m 노폭에 접해 있다, 그리고 현황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적선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도 이 도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도시지역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접역, 오남역, 그리고 남양주 쪽으로 3기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있는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색깔로도 땅의 가치나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도시지역은 노란색 바탕에 화면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표현하고요. 지금 경매 나온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지도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한가운데 녹색 부분, 자연녹지 지역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위치만 보더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수요적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 대비 평당가로 계산을 하면 약 평당 237만원 수준이지만, 이 주변 시가를 확인해 본 결과 평당 300만원 이상으로 거래된 게 있었고, 손품 팔아본 결과 네이버 매물도 최소 400만원대 매물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손품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임장을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싸고 수요가 있는 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손품을 팔았고, 이런 물건은 꼭 현장 가서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이 바로 밑에 보이는 575평 농지가 경매에 나온 물건이고요. 제가 우선 현장에서 느낀 간단한 느낌은, 도로를 풀면 근생이나 음식점 이런 형태로도 풀 수 있다라는 손품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실제 현장을 와보니까 뒤에도 오래된 제조장 창고 형태가 보이는데, 이 경매 나온 땅도 지금 뒤로 들어가는 제조장 창고의 길을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수요들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도로 문제만 풀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은 값어치가 최소 두세 배는 올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현장에서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이제 아래쪽에 와서 실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위에 쪽에서 한번 내려다 봤을 때는 2차선변 도로에서 높낮이가 엄청 커서 아래 느낌은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내려와 봤는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근생은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옆에 보면 들어온 입구에 바로 고물상이 있고, 제 바로 옆으로 렌트카 업체들이 있어서 근생 용도로 풀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신에 그 뒤쪽으로 보이는 창고 형태로 이 도로 문제만 풀면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 같다는, 위에서 내렸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봤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항상 도로와 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생이든 창고든 주택이든 사람들이 먹고 살거나 일시적으로도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까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자체 확인 결과 상수도관은 여기 매설이 안 돼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는 주변을 탐문해서 여기에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경매 물건지 앞에 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손품 결과 여기 지적선이 도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2m 밖에 안 돼 보였는데, 현장에 와서도 보니까 여기는 경매 외 옆에 필지의 땅인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2m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랑 손품했을 때 도로로 쓸 수 있는 폭이 최소 4m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만약에 옆에 필지랑 이렇게 경매 나온 농지랑 단이 다르게 돼 있으면 그 테두리를 옹벽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양이 얼마인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뭐 소하천에 접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렌트카 업체가 쓰는 땅이 보이는데요. 하천 쪽도, 그리고 렌트카 부지와 접해 있는 땅도 단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토목공사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안쪽에서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경매 나온 농지랑 그리고 옆에 필지 렌트카가 사용하는 땅의 높낮이가 최소한 2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농지를 개발해서 어떠한 형태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런 옹벽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대략 한 30-40m 정도 돼 보이긴 하는데, 이 처리가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그리고 요 지금 자라있는 풀들을 싹 걷어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처음에 손품을 했을 때는 그 앞에 쪽에서 진입로를 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황도를 쓰고 있는 위쪽으로 해서 돌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요 사이에 다리나 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맹지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소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전용을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넣는 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이제 좀 더 경매 물건지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물의 양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경매 나온 농지 쪽으로 해서 물이 계속 땅의 밑에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땅이 꺼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곳은 지금 하천에 어느 정도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뚝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마도 농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이 농지에 대한 침하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긴급하게 설치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왼쪽 부분은 하천구역선도 옹벽이나 이런 뚝 처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에다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시 예산으로 여기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도로 부분은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에 허가가 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앞쪽 부분은 지적상 현황상 다 2m 폭이 안 돼서 그쪽으로 허가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옆으로 보이는 데는 국유지 국어이기 때문에 이 점용 허가만 체크해서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이 땅으로 해서 지금 뒤쪽에 보이는 창고와 공장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현황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고 그 도로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운영하시는 뭐 사장님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인터뷰를 해보면 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래쪽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요 옆에 계시는 공장 창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 요 앞에 뭐 경매도 나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수도는 들어와 있는 건가요? 요 밑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들어왔어. 아, 그럼 이거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지하수. 아, 여긴 지하수가 나와요? 아니 굵은 거죠 그냥. 아, 그냥 깊게 파셔서? 근데 도로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저희가 점용허가 받아갖고 쓰는 거예요. 점용허가 받으신 거예요? 네, 돈 1년에 150만 원. 아, 150만 원씩?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6m는 안 되잖아요. 4m는 돼요? 거기? 4m인데. 그 신고만 하면은 조금 더 안으로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여기도 그쵸. 도로를 내려면 절로 들어가야 돼. 네, 여기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입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를 놓긴 좀 애매하고, 저기 입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m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1m 요만큼이야. 네. 또 우리가 점용허가 받는 거가 그래서 길이 된 거야 이게. 길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만들어 놓은 맹지야. 자,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근생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경매 물건지 뒤쪽에서 보였던 제조장 창고 형태로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장 때도 어떤 걸 타겟으로 해야 되느냐? 부동산에서도 물어볼 때 질문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제조장 창고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를 부동산 임장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결과 우선 기본적으로 수요는 충분하다. 그 뒤쪽에 사장님이랑 인터뷰도 해봤었는데요. 도시지역하고 가까운 제조장 창고 형태는 사랑구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리고 사장님들도 출퇴근하기 아주 편하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탐문 결과 우선은 평당 350전에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현재 평당 237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권 입찰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과 인허가비 그리고 토목 설계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거 점용료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해서 들어간다면 저는 신권은 유찰시키고 평당 200만 원 선에서 입찰을 한다면 충분히 350선에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 조성원가를 평당 200만 원 입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합해도 평당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선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350에 매도했을 때는 최소 평당 마진을 1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는 걸로 예측됩니다. 그럼 단순 계산이 되시겠죠? 평당 100만 원 정도 저희가 낙찰받는 땅은 570평 정도.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570평 정도만 계산을 해도 최소 안전마진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는 벌어놓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 경매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은 남양주시 오나읍에 있는 575편 자연녹지 토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돈 되는 토지 경매 물건 또 좋은 물건들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